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의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위공무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마치 윤석열 정권이 이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 검토에 들어갔고,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디 어제 오늘 일이겠냐마는 재벌은 남 못 주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국장이 사망 전 직접 통화를 한 인사가 야당의 주장과 전혀 배치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숨진 김 전 국장이 김 여사와 관련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음을 추정케 하는 내용이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의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의 사망 사건 소식이 알려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쟁용으로 적극 활용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심지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지요. 자, 그러나 철저히 계산적인 민주당의 분노는 언제나 선택적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검은 리본으로 바꿨는데요. 자, 그 의미를 묻자 이재명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봉사자로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게 정치인데, 자, 그걸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댓글창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자,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이재명 주변인 혹은 이재명 의혹과 관련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무려 6명이나 됐지요. 자, 심지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게 이재명이었고, 자신의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유서에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라는 충심 어린 말을 써놓았지만 든채 많지 않게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또한 겉으로는 매번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을 운운했지만, 자, 이런 끔찍한 이재명 주변인들의 죽음 앞에선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권익위 간부가 사망하자 마치 때는 이때다라는 듯이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걸 어찌 청상이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들의 공격 지점은 숨진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인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던 사람이고, 따라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즉 이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실제 오늘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전현희 의원 말고도 이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 또 좌파 언론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숨진 공직자가 이재명 헬기 이송 사건도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확인 가능한 부분인데,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이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재명 거는 쏙 빼고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을 담당했던 고위공무원, 이렇게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선택적이죠. 이런 가운데 숨진 고위공직자 지인에 의해 새로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데요.
이 이사장에 따르면 10여 년 전 연세대 연구교수로 일할 당시에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 전 국장이 참석을 하게 됐고 그 뒤 두 사람이 친분을 계속해서 이어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사장이 있는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권익위의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지난 6월 김 전 국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윗선에서 밀어붙여 그런 결정이 나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 전 국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시작된 측면이 강한데요. 이런 통화 사실을 밝힌 이지문 이사장은 김 전 국장이 업무가 고도에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페이스북에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사건을 종결하려는 윗선과 생각이 달랐다라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6월 27일 오후 8시 45분 김 전 국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0분 가까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으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를 종결 처분한 지 17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도 나눴다고 하는데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이사장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뒤에 김 전 국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은 권익위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등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였습니다. 이때 김 전 국장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저희도 상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지만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조사해온 권익위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가 제공됐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작 헬기를 탄 건 이재명인데 공무원만 처벌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빗발쳤고 제2의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이재명의 전원을 도운 공무원들은 절차 위반으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정작 헬기를 탄 이재명과 당시 현장에서 이재명의 전원을 요청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제재 없이 종결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공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특혜로 헬기를 탄 것은 이재명인데 애꿎은 공무원만 처벌받게 생겼다라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회의원의 그 수많은 특권과 특혜 영역 중에 이런 것도 있었나? 저 또한 놀랐었는데요. 권익위가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에게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1175개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그리고 243개 지방의회 의원 등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또한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그리고 국회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기관 규칙에 따른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21년째 유독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냐? 권익위 법에 따르면 헌법기관 등도 자체 규칙에 따라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국회에 수차례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은 아직도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기보단 국회의원들 지들이 만들기 싫었던 것이겠지요. 자, 또한 당시 권익위는 브리핑에서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봤는데 입증자료가 부족해 종결했다 이렇게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라는 것입니다.
헬기의 경우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는데 자 이걸 부산대병원 의사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했겠냐라는 것이고요. 또한 소방본부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이걸 소방본부가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라서 알아서 겪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 권익위가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숨진 김모 직무대리와 통화했다는 이지문 이사장이 밝힌 것처럼 또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의혹도 김모 직무대리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이 이사장은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단초를 마련하는 게 김 전 국장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작이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한 공직자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이지문 이사장의 말대로 권익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일이 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